의식, 마치 끈적한 챔 속으로 끊임없이 가라앉는 듯했다. 사지백해에서 전해지는 무력감이 자결감과 뒤섞여 그의 마지막 이성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코 점막에는 낡은 종이 상자가 발효되는 퀴퀴한 곰팡내와 호흡기로 파고든 먼지가 일으키는 따끔거림이 가득했다. 신지아는 세게 혀끝을 깨물었다. 날카로운 고통이 따뜻한 피비린내와 함께 구강 안에 퍼져나갔고 마침내 그 몽롱한 약효 속에서 강제로 한 줄기 이성의 틈을 찢어 열었다.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시선이 점차 초점을 맞췄다. 차가운 타일이 그녀의 뺨에 닿아 비정상적으로 달아오른 체온을 식히려 애쓰고 있었다. 이곳은 시그니엘 서울 호텔 대연회장 뒤편에 방치된 폐창고였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둔 밖에서는 환희에 찬 신성한,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무엇보다도 귀에 거슬리고 조롱하듯 들리는 결혼 행진곡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구 대표님, 정말 시간이 없어요. 문틈 밑으로 새어 들어오는 한 줄기 빛 사이로 교태 부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구도진의 비서이자 내연녀인 백하늘이었다. 평소에 유능한 척하던 목소리에는 끈적한 억울함과 노골적인 희열이 섞여 있었다. 지우 언니는 지금까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밖에는 정재계 하객들과 언론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미래 기술 상장 계획이 막 확정됐는데 오늘 결혼식을 망치면 내일 주가는 무조건 폭락할 거예요. 차라리 제가 어차피 조명도 어둡고 면사포 뒤에 있으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신지안의 손가락이 거친 바닥을 긁었다. 손톱이 뒤집어질 듯 꺾였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단 한 점의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후계자 신분을 포기하고 신지우라는 평범한 가명으로 신분을 숨긴 채 3년 동안 뒷바라지했던 남자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 밖은 짧은 5초간 침묵했다. 어쩔 수 없지. 구도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이성적이었으며 숨기지 않은 짜증이 배어 있었다. 신지우, 이 여자는 진짜 눈치도 없군. 이런 자리에 잠수를 타다니. 평소 집에서 성질 부리는 건 참아줬지만 오늘이 무슨 날인데. 가서 옷 갈아입어. 행사는 멈출 수 없어. 네, 도진 씨. 제가 언니 대신 이 결혼식 완벽하게 끝낼게요. 백하늘의 목소리는 달콤함으로 끈적거렸고 구두 소리가 다급하게 멀어졌다. 구도진은 차가운 콧방귀를 뀌었고 발소리 역시 신지안의 자리였던 눈부신 무대를 향해 멀어졌다. 폐창고 안은 다시 죽음 같은 정막에 휩싸였다. 질문도, 눈물도, 심지어 분노의 포효도 없었다. 약효 때문에 붉게 달아올랐던 신지안의 눈동자는 지금 이 순간 조금씩 차갑게 식어갔다. 마치 만년 동안 녹지 않는 얼음장처럼 굳어버렸다. 3년. 꼬박 3년이었다. 미래의 아내가 고고한 재벌가 아가씨가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나를 위해 불을 밝혀줄 수 있는 여자였으면 좋겠다는 구도진의 말 한마디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가문 측에 후계자 승계 보류 신청서를 내고 자신의 모든 무제한 한도, 신용카드와 인맥, 자원을 봉인했다. 그녀는 신지우라는 평범한 이름으로 반지하에서 창업한 가난한 청년이 오늘날 수천억 원대 자산 가치를 지닌 미래 기술의 대표가 되기까지의 모든 길을 함께 걸었다. 그는 자신이 오늘 가진 모든 것이 스스로의 천부적인 재능과 수완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적처럼 자신에게 쏠렸던 최상급 자원들, 자신에게만 주어졌던 무사통과 심사와 승인들이 모두 자신의 운이 좋아서라고 착각했다. 그것은 바로 신지안이 국내외 해운 및 인공지능 시장을 장악한 태양그룹의 왕좌에서 손가락 틈으로 흘려보낸 모래알들로 억지로 깔아준 탄탄대로였다. 하지만 지금 이 남자는 자신의 비서에게 약을 먹여 폐창고에 갇혀 생사조차 불투명한 그녀를 찾으려 단 한 명의 사람도 보내지 않은 채 알량한 회사 주가를 핑계로 당당하게 다른 여자에게 그녀의 예복을 입혔다. 약효는 여전히 체내에서 날뛰고 있었지만 신지안의 마음은 이미 철저히 죽어버렸다.
그녀는 힘겹게 몸을 뒤집어 구석에 차여 나뒹굴던 작은 손가방을 더듬어 찾았다. 그 안에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특수 암호화된 검은색 휴대전화를 꺼냈다. 액정이 켜지며 뿜어내는 푸르스름한 빛이 그녀의 차가운 입꼬리를 비췄다. 단 하나뿐인 단축 번호를 누르자 전화는 반번의 신호음이 울리기도 전에 연결되었다. 어떠한 인사말도 떠보는 말도 없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감정이라곤 전혀 없는 듯한 낮고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강우입니다. 신지안의 목소리는 허약했지만 내뱉는 모든 글자에는 의심을 불허하는 살기와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다 놀았어. 사람 데리고 날 데리러 와. 위치는 시그니엘 서울. 전화기 너머 최고급 보안재단 책임자이자 태양그룹에서 가장 예리한 칼인 남자의 호흡이 순간 떴다. 그리고 3년간 억눌렀던 광적인 희열과 절대적인 복종이 폭발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시그니엘 서울 대연회장. 호화로운 대형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굴절시켰고 우아한 교양악이 웅장한 돔 천장에 울려 퍼졌다. 구도진은 최고급 맞춤 예복을 입고 의기양양하게 주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호화로운 예복을 입고 무거운 면사포를 쓴 신부가 서 있었다. 무대 아래에는 정재계 유명 인사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구름처럼 모여 끊임없이 카메라 셔터를 터뜨리고 있었다. 구도진은 이 만인의 주목을 받는 기분을 만끽했다. 이것은 그의 권력의 정점이자 상류사회 진입을 알리는 궁극의 대관식이었다. 어디서 죽어 자빠져 있는지 모를 신지우에 대해서는 결혼식이 끝나고 대충 핑계를 대서 치워버리면 그만이었다. 어차피 그 여자는 3년 동안 자신을 떠나지 못했으니까. 신랑 구도진 군은 곁에 있는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여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주례의 장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구도진이 미소를 지으며 방금 내라는 대답을 입 밖으로 내뱉으려던 순간이었다. 쾅! 평지에서 천둥이 치듯 귀를 찢는 굉음이 연회장의 가식적인 평화를 무참히 찢어발겼다. 5m 높이의 육중한 원목 조각 문 두 짝이 문틀째로 끔찍한 외부의 힘에 의해 밖에서부터 박살나며 날아왔다. 무거운 나무 조각들이 값비싼 대리석 바닥에 처박히며 소름 끼치는 파열음을 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목구멍에 채 걸리기도 전에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눈앞에 지옥이 강림한 듯한 광경에 숨이 턱 막혔다. 정확히 200명의 완전 무장한 검은 정장 요원들이 마치 검은 강철의 해일처럼 순식간에 연회장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 중 단 한 명도 소리를 내지 않았고 동작은 소름 돋을 정도로 일사불란했다. 검은색 전술복, 차가운 방검조끼, 그리고 각자의 손에 숨기지 않고 들려있는 차가운 금속 광택을 뿜어내는 중무장 화기들. 찰칵, 찰칵, 찰칵. 200개의 장전 소리가 죽은 듯 고요해진 연회장 안에서 사신의 종소리처럼 하나로 뭉쳐 울렸다. 시커먼 총구들이 현장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무차별적으로 조준했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단 한 명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고 심지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축배잔을 부딪히며 웃던 정재계 거물들은 두 다리가 풀린 채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언론사 기자들의 카메라는 바닥에 떨어졌으나 아무도 몸을 굽혀주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이것은 상업적 경쟁사의 난동 따위가 아니었다. 이것은 일방적인 특수부대급 진압이었다. 구도진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철저히 굳어버렸다. 그가 쥐고 있던 백하늘의 손은 순식간에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다. 그는 마음속의 공포를 억누르며 허세를 부려 소리쳤다. 당신들 정체가 뭐야? 여긴 미래기술의 사적인 연회장이다. 경호원. 경호원들 다 어디 갔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경호원. 검은 정장 요원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가운데를 일사불란하게 갈라기를 열었다. 모든 사람의 신경을 짓밟는 듯한 묵직하고 힘있는 군화 발소리와 함께 체격이 건장하고
이목구비가 칼로 깎아낸 듯 차가운 남자가 천천히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최강우. 그는 무대 위에 서 있는 구도진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생명력이라곤 전혀 없는 쓰레기 더미를 취급하듯 그의 시선은 탐지기처럼 연회장 전체를 휩쓸었고 이내 연회장 뒤편의 어두운 복도를 향해 고정되었다. 최강우는 곧장 군중을 가로질러 그 복도를 향해 큰 걸음으로 나아갔다. 2명의 요원이 즉각 그의 뒤를 따랐다. 구도진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이 남자가 뒤편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곳은 폐창고가 있는 방향이었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폐창고의 낡은 자물쇠가 최강우의 한 손에 으스러졌고 문이 세차게 열렸다. 퀴퀴한 곰팡내가 훅 밀려 나왔다. 조금 전 수백 명 앞에서도 일말의 동요조차 없던 최강우의 눈동자는 차가운 바닥에 웅크린 채 헝클어진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먼지투성이 예복을 입고 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하늘을 찌를 듯한 살기와 분노로 폭발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양 무릎을 꿇었다. 그의 무릎이 단단한 타일에 세게 부딪히며 뼛속까지 시린 소리를 냈다. 그는 몸에 걸치고 있던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 겉옷을 벗어 마치 성지순례를 하는 신도와 같은 절대적인 경건함으로 여자의 어깨에 조심스레 덮어주었다. 아가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벌을 내려주십시오. 최강우의 푹 숙인 머리에서는 절대적인 복종만이 느껴졌다. 폐창고 밖 복도를 타고 뚜렷하게 울려 퍼진 메아리는 쥐 죽은 듯 고요한 연회장까지 전해졌다. 구도진은 얼어붙었다. 백하늘도 넋을 잃었다. 그 품에 안겨 나오는 여자는 신지우였다. 최강우의 억센 팔이 신지안을 부축해 일어설 수 있게 도왔다. 신지안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오로지 그의 힘에 기대어 어두운 복도에서 한 걸음씩 걸어 나와 연회장의 찬란하고도 눈부신 조명 아래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싸구려 예복은 구겨져 있었고 약효와 추위 탓에 얼굴은 창백하고 허약해 보였다. 하지만 그 두 눈, 구도진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보아왔던, 항상 따뜻함과 타협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눈동자는 지금 이 순간 얼음을 부숴 만든 비수처럼 변해 있었다. 세상을 굽어 살피는 듯한 오만함. 그것은 절대자가 개미떼를 내려다보는 눈빛이었다. 구도진의 심장이 맹렬히 요동쳤다. 전례 없는 공포가 순식간에 그의 멱살을 쥐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입을 열어 내뱉었다. 신지우, 꼴이 왜 그따위야? 이 인간들은 네가 돈 주고 부른 대역들이냐? 오늘이 무슨 자리인지 알아? 감히 여기서 미친 짓을 해. 그는 여전히 자신의 논리에 갇혀 있었다. 매일 자신을 위해 국을 끓이고 빨래나 하던 여자가 이런 하늘을 뚫을 듯한 권력을 가졌을 리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신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눈꺼풀조차 깜빡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 곁에 있던 최강우가 움직였다. 아무도 그가 어떻게 손을 썼는지 보지 못할 정도로 빨랐다. 짝, 지독하게 맑고 잔혹한 뺨 때리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구도진은 그 끔찍한 힘에 의해 그대로 날아갔고 축배잔이 쌓인 탑에 처박혔다. 투명한 유리잔들이 바닥에 부서져 내렸고 붉은 술이 그의 코피와 섞여 대리석 바닥을 적셨다. 그야말로 처참한 몰골이었다. 구 대표, 말 조심해라. 최강우는 순백의 손수건을 꺼내 방금 구도진을 때린 손을 여유롭게 닦아냈다. 마치 극도로 더러운 오물이라도 만진 것처럼 그의 목소리는 구천지옥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우리 아가씨의 조남은 너 같은 천박한 쓰레기가 입에 올릴 것이 아니다. 연회장 전체가 웅성거렸으나 여전히 죽은 듯 고요했고 그저 속으로 미친 듯이 숨을 들이마실 뿐이었다. 미래 기술의 대표가 자신의 결혼식에서 만인 앞에서 뺨을 맞고 날아가 개처럼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백하늘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머리에 쓴 하얀 면사포가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떨렸다. 그녀는
살인귀 같은 최강우를 한 번 보고 비록 허약해 보이지만 마치 여왕이 강림한 듯한 위압감을 뿜어내는 신지안을 보며 뇌를 초고속으로 굴렸다. 그녀는 예복자락을 꽉 쥐고 가장 자신 있는 교묘한 책임 전가를 통해 상황을 모면하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우 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언니가 사라져서 도진 씨가 찾지 않은 건 섭섭했겠지만 오늘은 회사 상장을 앞둔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수많은 언론이 보고 있어요. 언니가 갑자기 사라지지만 않았어도 저도 회사의 체면과 미래 기술의 명성을 지키려고 억지로 이 예복을 입고 언니 자리를 대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데려와서 도진 씨의 피땀을 망칠 수가 있어요. 백하늘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자신은 그저 회사와 남자를 위해 모든 굴욕을 참고 대의를 희생한 가련한 피해자인 척 연기했다. 유리 파편 속에 엎드려 있던 구도진 역시 그 말을 듣고 생명줄을 잡은 듯 고개를 쳐들며 흉측한 얼굴로 신지안을 가리켰다. 들었어? 하늘이는 회사를 위해서 나선 거야. 그런데 넌 이 독사 같은 년아. 네가 내 결혼식을 망치고 내 회사를 박살냈어. 난 오늘 절대 널 가만두지 않겠다. 마침내 신지안이 웃었다. 온도 없는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그녀는 부축하던 최강우의 손을 밀어냈다. 걸음은 아직 비틀거렸지만 척추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다. 그녀는 무대 위로 백하늘 앞까지 한 걸음씩 걸어갔다. 백하늘은 그 실체화된 압박감에 짓눌려 털썩 주저앉았다. 신지아는 창백한 손을 뻗어 순결과 신성을 상징하는 면사포를 움켜쥐었다. 찍!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는 그 면사포를 거칠게 찢어발긴 뒤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대의를 위해서. 신지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소름 끼치는 평온함을 품은 채 모든 이의 귀에 똑똑히 꽂혔다. 대의를 위해서 내 생수에 고농도 수면제를 탔고 대의를 위해서 환풍구마저 꽉 막힌 폐창고에 낡아둬서 죽기를 기다렸니. 그녀는 고개를 돌려 시체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구도진을 바라보았다. 네 말이 맞아. 난 여기 나타나서 네 결혼식을 망치면 안 되는 거였어. 신지아는 손가방에서 투명한 증거물 지퍼백을 천천히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폐창고에서 챙겨둔 종이컵이 들어있었다. 너희 같은 것들과 같은 공기를 마시며 서 있는 것조차 역겨우니까. 이건 경찰에 넘겨. 신지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 깊은 눈동자 속에 절대적으로 잔혹한 빛이 번쩍였다. 그것은 태양그룹의 후계자이자 대한민국 재계의 명주를 쥔 여왕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금융부에 연락해. 지금 당장 태양그룹 명의로 된 미래기술의 모든 지분을 매각해 회사의 모든 해외 공급망을 전면 차단해. 신지아는 분노에서 경악으로 굳어가는 구도진의 얼굴을 보며 한 글자씩 사형 선고를 내렸다. 구도진,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익명의 투자회사가 오늘부로 투자금 회수를 결정했거든. 구도진은 처음에는 멍하니 굳어있다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목구멍에서 쉰 웃음을 쥐어짰다. 그 웃음소리는 갈수록 커졌고 200자루의 중무장 화기에 둘러싸인 이 숨막히는 연회장 안에서 기괴하고 우스꽝스럽게 울려 퍼졌다. 그는 심지어 손을 뻗어 웃다 찔끔 흘린 눈물을 닦아내고는 미치광이를 불쌍히 여기는 듯한 눈빛으로 신지안을 보았다. 신지우, 너 폐창고에 갇혀있다가 산소가 부족해서 뇌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구도진은 다리가 후들거리면서도 뼛속 깊이 박힌 오만함으로 마지막 자존심을 되찾으려 애썼다.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 태양그룹의 투자를 회수하겠다고? 국내외 해운 물류의 60%를 장악하고 수백조 원의 자산을 굴리는 재벌 그룹을 대학도 졸업 못하고 집구석에서 찌개 끓이는 조리법이나 연구하던 여자가 태양그룹의 명령에서 내 투자를 빼겠다고?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창백해진 하객들의 얼굴에서 동조를 구하려 했다. 여러분, 웃음거리를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제 전 약혼녀가 심각한 망상증이 있나 봅니다.
어디서 이런 흥신소 알바생들을 데려와 연극을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태양그룹 산하 투자 전문 회사가 미래기술의 최대 투자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구도진이 개발한 새로운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보고 내 실력으로 유치한 겁니다. 신지우, 저 여자랑은 10원짜리 한 장 관련 없다고요. 연 회장은 죽은 듯이 고요했고 아무도 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 산전수전 다 겪은 정재계 거물들은 조각상처럼 총을 들고 서 있는 요원들과 짙은 피비린내를 뿜어내는 최강우라는 남자를 보며 이미 마음속으로 거대한 폭풍을 직감하고 있었다. 흥신소 알바? 어느 미친 알바가 최고급 전술 장비를 풀세트로 갖추고 시내 한복판 최고급 호텔의 문을 부수고 쳐들어온단 말인가? 신지아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구도진을 한 번 더 쳐다보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고 느꼈다. 그녀가 살짝 손을 들어 올리자 창백하고 가녀린 손목이 찬란한 조명 아래서 차가운 호를 그렸다. 최강우는 그 뜻을 간파하고 방검조끼 주머니에서 초소형 원격 조종기를 꺼내 가볍게 버튼을 눌렀다. 원래 구도진과 백하늘의 정성스레 보정된 가식적인 웨딩 사진이 재생되던 거대한 전광판 화면이 갑자기 검게 꺼졌다. 다음 순간 화면이 깜빡이더니 어지러운 숫자로 가득 찬 금융 실시간 단말기 화면이 강제로 송출되었다. 그것은 한국거래소 코스닥 KOSDAQ의 실시간 전광판이었다. 구도진의 입가에 맴돌던 비웃음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연회장 곳곳에서 귀를 찌르는 휴대전화, 벨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띠리링, 징징징. 마치 무서운 전염병이라도 퍼진 것처럼 맨 앞줄에 앉아있던 미래기술의 이사들, 지분을 가진 임원들, 심지어 은행대출 담당 부장의 휴대전화까지 같은 1초에 미친 듯이 진동했다. 머리가 벗겨진 한 이사가 허둥지둥 전화를 받았다. 단 1초를 들었을 뿐인데 붉게 상기되어 있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의 목구멍에서 목이 졸린 오리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뭐라고? 주식 거래 정지? 국내 차명 계좌가 전부 강제 동결됐다고? 그 비명이 파멸의 스위치를 누른 것 같았다. 거대한 화면 위, 미래기술의 우회 상장 코드로 배정된 끝없이 우상향하던 붉은색 주식 차트가 갑자기 아무런 전조도 없이 수직으로 추락하는 끔찍한 푸른색 장대 음봉을 그렸다. 10%, 30%, 50% 숫자가 미친 듯이 폭락했다. 인간의 망막으로 쫓기조차 힘들 만큼 빠른 속도였다. 이것은 정상적인 금융 변동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된 비용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자본 학살이었다. 하늘을 가리는 거대한 무형의 칼날이 회사의 정수리를 내리찍어 그가 자랑에 맞지 않던 수조 원대 시가총액을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지식여버린 것이다. 띠링. 구도진의 품속 휴대전화에서도 날카로운 특수 알림음이 울렸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꺼냈다.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최고 재무 책임자였다. 대표님,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이미 절망적인 울음바다였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대표님, 태양그룹 산하투자사 세 곳이 방금 그 1분 사이에 우리 지분을 전량시장에 던져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금융권 전체에 최고 수준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우리 자금줄이 끊겼다는 사실과 분식회계 자료를 폭로했어요. 제주도 유령회사에 숨겨뒀던 비자금 계좌마저 금융감독원에 압류당했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방금 일제히 통보를 보내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지 않으면 즉각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겠답니다. 최고급 한정판 휴대전화가 구도진의 손에서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에 처박혔다. 액정이 처참한 거미줄 모양으로 박살났다. 그는 뻣뻣하게 고개를 들어 대형 화면에 완전히 0으로 수렴하여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주식 코드를 바라보았다. 온몸의 피가 말라붙는 것 같았다. 숨을 쉴 때마다 얼음 조각이 폐를 찌르는 듯한 격통이 밀려왔다.
그가 5년 동안 피땀 흘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어올랐던 권력의 정점. 오늘 만인의 우러름을 받기 위해 섰던 이 자본이 단 3분도 채 되지 않아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이럴 리 없어. 이건 절대 불가능해.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구도진은 눈동자가 찢어질 듯 크게 뜨고 피발이 선 눈으로 신지안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네가 무슨 수로 태양그룹의 자금을 움직여. 넌 고아에 가진 거 하나 없는 빈털털이잖아. 신지아는 유리병 속에 갇혀 황제가 된 꿈을 꾸는 흉측한 벌레를 보듯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단 한마디의 설명조차 덧붙이기를 역겨워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녀를 대신해 대답할 것이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백하늘이 그제야 거대한 공포에서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허영심에 찌든 여우 같았지만 구도진의 비서로서 상업계의 흐름을 읽는 짐승 같은 후각을 지니고 있었다. 화면에 폭락하는 숫자와 방금 전까지 그녀에게 아부하다가 지금은 산채로 씹어먹을 듯 노려보는 이사들의 눈빛을 보며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가 온갖 모략을 짜내 매달렸던 구도진이라는 거목이 완전히 쓰러졌다는 것을, 그것도 뿌리째 뽑혀 가루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 자신이 철저히 깔보았던 식무 같은 여자라는 것을. 백하늘의 눈에 공포가 극에 달했지만 그 뒤를 이은 것은 지독한 생존 본능이었다. 그녀는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예복을 끌며 상갓집 개처럼 네 발로 기어 신지안에게 다가갔다. 지우 언니, 아니 신아가씨, 아가씨가 바다 같은 아량으로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백하늘은 폐가 찢어질 듯 울부짖었다. 정교한 화장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되어 엉망이 되었다. 조금 전 신부 자리를 꿰찼을 때의 오만함과 애교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가 신지안의 발목을 껴안으려던 찰나 최강우의 차가운 총열이 무자비하게 그녀를 튕겨냈다. 백하늘은 감히 반항하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미친 듯이 머리를 조아렸다. 이 모든 건 구도진이 시킨 거예요. 저는 그저 돈 받고 일하는 비서일 뿐이라고요. 약을 먹이자고 한 것도 저 남자였어요. 기정사실로 만들고 식을 끝낸 뒤 언니를 적당한 핑계로 쫓아내면 회사 지분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회사의 분식회계 장부도 전부 도진 씨가 강제로 조작하라고 시킨 거예요. 아가씨, 제 손에 모든 원본 장부와 녹음 파일이 있어요. 다 드릴게요. 경찰에 가서 제가 다 증언할 테니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매장하지만 말아주세요. 이 말이 나오자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안 그래도 파산 때문에 분노했던 주주들의 시선이 구도진을 향해 실체화된 살기로 변했다. 구도진은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다. 그는 땅에 엎드려 꼬리를 흔들며 자신을 뼛속까지 팔아넘기는 이 여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어젯밤만 해도 자신의 품에 안겨 세계의 정점에 함께 서자고 맹세했던 영혼의 동반자가 아니었던가. 백하늘. 이 짐승만도 못한 년, 감히 날 팔아넘겨? 구도진이 짐승의 포효를 내질렀다. 거대한 분노와 절망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는 몸을 확 돌려 옆에 깨져있던 축배병의 절반을 움켜쥐었다. 날카로운 유리파편이 피비린내 나는 사리로 번뜩였다. 널 죽여버리겠어. 너희 두년놈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신지우, 너랑 같이 죽을 거다. 그는 피 끓는 눈을 한 채 벼랑 끝에 몰린 미친 개처럼 깨진 유리를 휘두르며 신지안의 목을 향해 곧장 달려들었다. 초아, 현장의 사모님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몇몇은 눈을 가렸다. 하지만 신지안은 속눈썹 하나 떨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서서 자비롭고도 조롱 섞인 눈빛을 보낼 뿐이었다. 절대적인 힘 앞에서 개미의 발악은 멸망을 앞당기는 촉매제일 뿐이었다. 구도진은 신지안의 1미터 앞까지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퍽! 귀를 먹먹하게 하고 뼈가 시린 둔탁한 타격음이 울렸다.
최강우는 총을 뽑지도 않았다. 그저 살짝 몸을 틀며 쭉 뻗은 긴 다리로 매서운 바람을 일으켜 구도진의 명치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걷어찼다. 우두둑 고요한 연회장 안에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퍼졌다. 구도진은 찢어진 헝겊 인형처럼 5미터 밖으로 날아가 줄의 단상에 처박혔다. 순백의 단상이 박살나며 나무 조각이 튀었다. 그는 피를 한 움큼 토해내며 고급 예복 앞좀을 붉게 물들였다. 구도진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반짝이는 최강우의 군화가 이미 그의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최강우는 무표정하게 허리를 숙여 검은 전술 장갑을 낀 큰 손으로 구도진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피투성이가 되어 일그러진 그 흉측한 얼굴을 억지로 들어 올리게 했다. 그리고 최강우의 오른쪽 무릎이 벼락같이 솟아올라 유리를 쥐고 있던 구도진의 오른손 손목을 무자비하게 으깨버렸다. 아, 내 손. 인간의 것이 아닌 듯한 처절한 비명이 천장을 뚫었다. 구도진의 오른손 손목은 기괴한 각도로 아래로 꺾였고 하얀 뼈 조각이 피부를 뚫고 나와 공기 중에 노출되었다. 반토막 난 깨진 유리병은 힘없이 옆으로 떨어졌다. 그 더러운 시궁창에서 쓰레기나 주워 먹던 손으로 감히 우리 아가씨께 발톱을 세워? 최강우의 목소리는 북극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온도라곤 없이 순수한 사륙의 의지만 담겨 있었다. 네가 대체 무슨 대단한 놈이라도 된 줄 알았더냐? 아가씨께서 지난 3년간 성질을 죽이고 내 놈과 소꿉장난을 해주지 않으셨다면 너 같은 버러지 수준의 쓰레기는 태양그룹 본사 빌딩 밖에서 쓰레질할 자격조차 없다. 최강우는 썩은 고깃덩어리를 내던지듯 구도진의 머리를 바닥에 세게 내리찍고는 반걸음 뒤로 물러나 공손히 손을 모았다. 신지안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구두가 대리석을 두드리는 또각또각 소리가 구도진의 귓가에는 사신이 다가오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그녀는 구도진 앞에 멈춰서서 지난 3년의 심혈을 기울였으나 이제는 흉측하고 처참한 몰골만 남은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같이 죽어? 네가 감히 그럴 자격이나 있어? 신지안의 목소리는 일말의 파동조차 없이 고요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심장을 후벼 팠다. 구도진, 너 항상 내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지? 내 천부적인 재능과 노력만 있으면 계급을 뛰어넘어 남들 위해 군림할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지? 바로 그때 호텔 밖에서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소리가 어찌나 컸는지 연회장의 두꺼운 방탄유리마저 덜덜 떨렸다. 그것은 자동차 엔진 소리가 아니라 대형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공기를 찢는 굉음이었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통유리 창밖, 밤하늘에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부신 탐조등, 빗줄기 수십 개가 쏟아지며 시그니엘 호텔 외곽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췄다. 무려 5대의 칠흑 같은 무장 헬기가 마치 거대한 독수리 떼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헬기 하부에는 황금으로 도금된 거대한 문양이 탐조등 빛을 받아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날개를 활짝 편 독수리가 지구본을 움켜쥐고 있는 형상이었다. 조금이라도 식견이 있는 정재계 거물들은 그 문양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저건 태양그룹 최고 등급 가문 문장이잖아. 저건 대한민국 재계의 생사여탈권을 쥔 지고의 왕권이라고. 나이 지긋한 한 은행장이 온몸을 떨며 횡설수설 중얼거렸다.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총을 든 경호원들이 아니라 청담동 최고급 맞춤 예복을 입고 머리에 티끌 하나 없이 정돈한 채 하얀 실크 장갑까지 낀 국내 최고 엘리트 수행비서단이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고 우아하게, 그러나 극도의 공손함을 담아 양옆으로 도열했다. 가장 앞장서니는 은발이 성성하지만 위엄 넘치는 노신사였다. 그는 검은 벨벳이 깔린 은쟁반을 받쳐들고 있었다. 쟁반 위에는 깊은 심해의 색을 띠는 고풍스러운 사파이어 가문 문장 반지가 고요히 놓여 있었다. 노신사는
엉망진창이 된 바닥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신지한 앞까지 걸어와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두 손으로 쟁반을 머리 위로 높이 받쳐들고 웅장하고 끝없는 경의를 담아 소리쳤다. 태양그룹 수석 비서실장, 회장님의 명을 받들어 제1위 계승자이신 신지한 아가씨의 실연기 종료를 축하드리며 가문의 왕좌로 정식 귀환하심을 환영합니다. 아가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한마디는 수백만 톤급 폭탄처럼 연회장 안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했다. 신지한, 태양그룹 제1위 계승자, 수조원을 넘어 한 국가의 경제 명줄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상위 재벌가의 미래의 여주인. 연회장은 죽은 듯이 고요해져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지경이었다. 오직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만이 터져 나왔다. 피바다 속에 엎드려 있던 구도진은 손목이 으스러진 격통조차 잊어버렸다. 그는 핏발이 선 눈을 부릅뜬 채 한쪽 무릎을 꿇은 노신사를 뚫어지라 쳐다보고 이내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 무심한 표정의 신지한을 미친 듯이 응시했다. 그의 뇌는 완전히 과부하가 걸려 자신의 인지 한계를 벗어난 이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고 정지되어 버렸다. 신지우는 부모도 없는 고아 아니었나? 매일 밤 좁아터진 전셋집에서 라면을 끓여주고 찬거리 몇천 원을 아끼려고 재래시장 상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그 가난한 여자가 아니었던가? 태양그룹 후계자라니. 구도진의 동공이 격렬하게 수축했고 지난 3년간 그가 무시했던 무수한 디테일들이 뇌리를 스쳤다. 왜 배경 하나 없는 가난한 학생이 엉성한 사업계획서 하나로 굴지에 투자회사 자금을 받았을까? 왜 회사가 자금난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체불명의 계좌에서 기적처럼 자금이 꽂혔을까? 왜 그토록 고압적이던 정부 고위 관료들이나 은행장들이 자신이 제출한 서류를 볼 때마다 묘한 경외심을 품고 모든 심사를 무사 통과해 주었을까?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가진 주인공 같은 천운이자 세상마저 굴복시키는 자신의 통솔력 덕분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두 눈을 가리고 있던 오만함이라는 이름의 안대가 무참히 찢겨나갔고 피비린내 나는 진실이 그의 영혼을 능지처참했다. 그것은 그녀의 은혜였다.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린 적선일 뿐이었다. 아, 아니야. 이건 불가능해. 구도진은 머리를 감싸쥐고 미치광이처럼 바닥을 꿈틀거렸다. 네가 신지한이라고? 그럼 대체 왜 네 자신을 그렇게 학대했던 건데? 왜 식모처럼 3년이나 내 수발을 든 거야? 날 속였어. 넌 처음부터 내 꼴이 우스워지길 기다리며 비웃고 있었던 거지. 이 독사 같은 년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참았던 계급 상승이 남의 눈에는 언제든 손가락으로 튕겨 없앨 수 있는 장난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가 쓰레기처럼 버리고 약을 먹여 폐창고에서 죽기를 기다렸던 그 여자가 사실은 자신이 이번 생은 물론이고 다음 생, 그 다음 생에도 평생 우러러볼 수 없는 신이었다는 사실을 더더욱 견딜 수 없었다. 신지한은 두 손가락을 뻗어 비서실장의 쟁반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사파이어 반지를 집어 올렸다. 가늘고 흰 검지에 천천히 반지를 끼웠다. 보석의 광채가 온도 없는 그녀의 눈동자를 비췄다. 날 학대해? 아니, 구도진. 그건 생활체험이라고 부르는 거야. 신지한이 그를 내려다보며 위에서 군림하는 자의 연민을 담아 말했다. 나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이익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감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착각했어. 그래서 내 가장 소중한 3년을 네게 주었고 네가 상업계에서 호풍환호할 수 있는 미천을 내어주었지. 원래 나는 오늘 바로 이 결혼식에서 내 진짜 신분과 함께 태양그룹의 아시아 전역 통제권을 결혼 선물로 주려고 했단다. 신지한의 말은 독이 묻은 칼처럼 구도진의 심장을 한 점 한 점 발라냈다. 아시아 전역 통제권. 그것이 대체 무슨 개념인가? 구도진이 방금 전까지 가졌던 미래 기술을 1만 번을 뻥튀기해도 도달할 수 없는 높이였다.
만약 그가 오늘 약을 먹이지 않았다면, 백하늘에게 예복을 입히지 않았다면, 아니, 그가 아주 조금이라도 신지우를 걱정해서 패창고에 찾아가 보기라도 했더라면 그는 지금 대한민국 재계의 지배자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극한의 후회가 수천 마리의 도깨미 떼처럼 구도진의 이성을 갉아먹었다. 그의 목구멍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성한 왼쪽 손으로 대리석 바닥을 벅벅 긁어댔다. 손톱이 뒤집어져 피가 나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무엇을 놓쳤던가. 황금산을 제 손으로 부숴버리고 똥냄새나는 진흙덩어리를 주워 담은 꼴이었다. 하지만 넌 날 구역질 나게 만들었어. 신지아는 시선을 거두고 돌아섰다. 바닥에 깔린 진흙을 더 이상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바로 그때 연회장 밖에서 요란한 소란이 일었다. 비켜! 이 까만 개새끼들아! 우리가 누군지 알아? 저 안에서 결혼하는 게 내 아들이다. 대표란 말이다. 감히 우리를 막아? 내 아들한테 시켜서 너희들 다 경찰서에 쳐넣어 버릴 테다.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욕설과 함께 전형적인 졸부티를 내며 온몸에 금은보화를 두른 중년 남녀가 경호원 몇 명을 밀치고 헐떡거리며 연회장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구도진의 부모였다.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을 혐오하고 부자에게 아첨하는 전형적인 속물 시정잡배들이었다. 그들은 강남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받느라 늦었는데 들어오면 아들의 영광스러운 결혼식을 볼 줄 알았다가 문을 열자마자 진동하는 짙은 피비린내를 맡게 된 것이다. 아이고 맙소사, 도진아, 내 아들. 이게 무슨 꼴이냐. 구 어머니는 피투성이가 되어 손목이 꺾인 아들을 단박에 알아보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다. 구 회장 역시 험악한 얼굴로 주위의 검은 정장 요원들을 노려보다가 결국 더러운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신지안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조차 못한 채 뼛속 깊이 박힌 가난한 며느리에 대한 멸시 본능을 꺼내들었다. 이 독한 년, 천박한 년, 구 회장이 신지안의 코를 가리키며 쌍욕을 퍼부었다. 감히 지각을 한 것도 모자라 흥신소를 불러 내 아들 결혼식에 깽판을 쳐.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게냐. 내 똑똑히 말해두마. 오늘 결혼은 파투다. 우리 구씨 집안은 너같이 신보 고약하고 달아빠진 년은 절대 안 받는다. 당장 내 아들 앞에 무릎 꿇고 대가리 받고 사과해. 우리 구씨 집안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이 서울 바닥에서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 해주마. 구 어머니도 흉측한 얼굴로 고개를 쳐들며 맞장구를 쳤다. 맞아. 이 재수 없는 년. 우리 하늘이가 얼마나 착하고 훌륭한데. 집안도 빵빵하고 우리 아들 사업에도 도움을 주고. 내가 너 이 여우 같은 년 언젠가 뒤통수 칠 줄 알았다. 내 아들을 이 지경으로 패놔? 내 기필코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을 먹여주마. 이 부모의 오만함과 멍청함은 이미 태양그룹에 의해 철저히 장악되어 공기조차 굳어버린 이 연회장에서 한없이 우스꽝스럽고 애잔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주변의 높은 정재계 거물들이 지금 단두대에 오르기 직전에 사형수를 보는 듯한 시선으로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신지아는 걸음을 멈췄다. 고개를 살짝 돌려 아직도 내가 대기업 대표 에미앱이다라는 환각에 빠져있는 이 늙은 부부를 바라보았다. 입가에 걸려있던 조롱 섞인 미소는 이내 얼음 같은 살기로 변했다. 발을 못 붙여? 콩밥? 신지안이 그 두 단어를 조용히 읊조리며 구 어머니의 목에 걸린 메추리알 만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시선을 옮겼다. 구 사모님, 당신 목에 걸려있는 그 목걸이 청담동 명장 다이아몬드 한정판으로 20억 원짜리죠. 구 회장님, 손목에 찬 최고급 명품 시계 10억 원이죠. 그리고 두 분이 사시는 한남 더 힐 펜트하우스 250억 원입니다. 구어머니는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감싸 쥐고 가슴을 펴며 꽥 소리쳤다. 왜? 부럽냐? 이게 다 우리 잘난 아들이 효도한 거다. 너 같은 빈티나는 년은 평생 쳐다도 못 볼 물건이지. 네,
당신 아들 정말 효자더군요. 신지안이 손가락을 튕겼다. 뒤에 서 있던 비서실장이 즉시 다가와 서류 가방에서 붉은 직인이 빽빽하게 찍힌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구 회장과 구 어머니의 면상에 무자비하게 후려갈겼다. 종이들이 흩날리며 바닥에 어지럽게 쏟아졌다. 그 개같은 눈구멍 크게 뜨고 똑똑히 보시죠. 신지안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심판 같았다. 구도진이 당신들한테 효도한 돈, 집 사고, 차 산, 그 모든 자금 전부 회사가 태양그룹의 투자 자금을 횡령해서 빼돌린 겁니다. 업무상 횡령죄, 피해 금액 500억 원. 구 회장과 구 어머니는 얼빠진 표정으로 무의식 중에 바닥에 서류를 주워들었다. 비록 복잡한 재무제표는 볼 줄 몰랐지만 붉게 찍힌 공인회계사의 직인과 그 위에 적힌 충격적인 숫자들은 독가시처럼 그들의 눈을 찔렀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중 계약서를 통해 200억 원의 조세를 포탈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피하고자 모든 자금의 흐름과 법인 대표 서명에 바로 당신들, 늙은 부부 두 사람의 명의를 썼죠. 신지안의 매문장은 쇠망치처럼 구씨 일가 세 사람의 신경을 내려쳤다. 경찰에 신고하시겠다고요? 신지안이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누르고 스피커폰을 켰다. 삐뽀삐뽀. 바로 그 순간 호텔 외곽에서 이전보다 훨씬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워졌다. 눈을 찌르는 붉고 푸른 경광등이 교차하며 번쩍였고 밤하늘의 절반을 핏빛으로 물들였다. 수십 대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경찰특공대 차량이 이미 시그니엘 호텔을 물샐 틈 없이 포위하고 있었다. 신지아는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떠는 구씨 부부와 이미 반쯤 미쳐버린 구도진을 내려다보며 얼음장 같은 어조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 당신들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미 대신 신고해줬으니까 남은 평생 온 가족이 교도소 안에서 그 빌어먹을 부귀영화를 맘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는 날카로운 송곳처럼 대연 회장 안에 마지막 가식적인 고요함을 무자비하게 찔러 터뜨렸다. 붉고 푸른 경광등 빛이 거대한 통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연회장 전체를 괴기스럽게 조각냈다. 마치 아수라 지옥 같은 그 색채가 구씨 일가 세 사람의 얼굴에 죽음의 도장처럼 찍혔다. 가장 먼저 붕괴한 것은 구 어머니였다. 오랫동안 시술을 맞아 뻣뻣해진 그녀의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목에 걸려있던 최고급 목걸이는 마치 그녀의 목을 조르는 교수형 밧줄로 변한 듯했다. 그녀가 돌연 뼈에 사무치는 비명을 질렀다. 마치 미친 암캐처럼 몸을 날려 옆에 주저앉아 있던 백하늘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다 너 때문이야. 너 같은 꼬리치는 여우년 때문에. 구 어머니의 날카로운 긴 손톱이 백하늘의 정교하게 화장한 뺨을 찢을듯 파고들어 순식간에 여러 줄의 핏자국을 냈다. 내년이 우리 아들을 꼬시지만 않았어도, 네가 오늘 이 빌어먹을 결혼식을 하겠다고 나서지만 않았어도 우리 집안이 이 지경이 되진 않았을 거야. 내 한남동 펜트하우스 물어내. 내 아들 회사 살려내라. 이 쌍년아. 이 늙은 할망구가 놔. 백하늘도 고통의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다. 생존의 위기 앞에서 가증스러운 내연녀의 가식 따위는 완전히 찢겨나갔다. 그녀는 손을 뻗어 구 어머니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두 여자는 순식간에 유리 파편과 핏물이 흥건한 바닥에서 짐승처럼 뒤엉켜 뒹굴었다. 값비싼 예복은 걸레짝처럼 찢어졌고 더러운 피와 먼지로 뒤범벅되었다. 구 회장은 그 자리에 엉덩방아를 마는 채 초점 잃은 눈으로 붉은 직인이 찍힌 재무제표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비릿하고 지린내 나는 뜨거운 액체가 그의 정장 바지 가랑이를 적시며 퍼져나갔다. 바지에 오줌을 싼 것이다. 500억 원의 횡령, 200억 원의 탈세. 그들 세 식구가 교도소 밑바닥을 썩히다 못해 뼈가루조차 세상 밖으로 가져나가지 못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액수였다. 신지아는 개싸움을 벌이는 이 난장판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일말의 파동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녀 뒤에 섰던 비서실장이 천연 오일을 적신 따뜻한 수건을 건넸다. 그녀는 수건을 받아들고 여유롭게 손가락을 닦아냈다. 이곳의 공기마저 그녀를 극도로 불쾌하게 만드는 듯했다. 그만해. 다 닥치라고. 단상 폐허 속에 엎드려 있던 구도진이 돌연 죽어가는 짐승 같은 포효를 터뜨렸다. 그는 성한 왼쪽 손으로 바닥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부러진 갈비뼈 탓에 숨을 쉴 때마다 뼈를 깎는 격통이 밀려왔다. 으스러진 오른손 뼈 조각은 여전히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었고 순백의 카펫 위로 피가 뚝뚝 떨어져 끔찍한 광경을 연출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극한의 절망 속에서 광기라는 이름의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은 듯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졌고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던 머리카락은 잡초처럼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다. 그는 신지안을 죽일 듯이 쳐다보더니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폭소하기 시작했다. 하하하하하. 신지우. 아니, 신지안 아가씨. 태양그룹의 후계자님. 구도진은 피를 토하며 미친 듯이 웃었다. 눈알은 극도의 충혈로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다. 네가 이긴 것 같아? 돈 좀 쓰고 서류 쪼가리 몇 장 흔들고 경찰차 몇 대 불렀다고 내 구도진을 완전히 짓밟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탱고개를 돌려 통유리 창밖 번쩍이는 경찰차 경광등을 보며 마치 목숨을 내놓은 자의 광기를 번뜩였다. 날 너무 얕보는군. 나 구도진이 단 5년 만에 이 자리까지 기어올랐는데 네가 적선해준 그깟 투자금 하나로 버텼을 것 같아? 아무리 용이라도 뱀의 구역에선 힘을 못 쓰는 법이지. 여긴 서울이야. 네 태양그룹의 구역이 아니라고. 내가 설마 마지막 비장의 카드 하나 없을 줄 알았어? 비장의 카드라는 말을 듣자 뒤엉켜 싸우던 구 어머니와 백하늘이 뚝 멈추고 생명줄을 잡은 듯 구도진을 바라보았다. 벌벌 떨고 있던 정재계 거물들도 숨을 들이켰다. 이런 상황에서 구도진에게 대체 무슨 비장의 카드가 있단 말인가? 신지아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리고 손을 닦은 수건을 쟁반에 던졌다. 어조에는 연민 섞인 나른함이 배어 있었다. 오, 그래? 우물한 개구리가 대체 무슨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지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곧 알게 될 거다. 구도진은 이를 악물고 왼쪽 손으로 힘겹게 정장 안주머니에서 낡고 둔탁한 특수 전화를 꺼냈다. 그는 피 묻은 이빨로 단축번호 하나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구도진의 표정은 한없이 비굴해졌고 심지어 개처럼 꼬리를 흔드는 아첨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아첨 속에는 악독한 사리가 뒤섞여 있었다. 칠성 형님, 접니다. 도진입니다. 제가 지금 시그니엘 호텔 꼭대기에 있는데요.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겁없는 년이 하나 나타나서 용병들을 끌고 와 제 결혼식을 깽판치고 있습니다. 경찰 짭새들까지 달고 왔습니다. 칠성 형님, 형님이 오늘 직접 나서서 제 목숨 하나만 살려주시고 전현을 죽여주십시오. 집은 30%, 제가 1원도 안 가지고 전부 형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있는 인공지능 핵심 소스 코드까지 싹 다 넘기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쇳덩이가 긁히는 듯한 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소리였다. 도진아, 장사는 꽤 짭짤하네. 근데 밑에 짭새들이 쫙 깔렸는데 이거 좀 곤란한걸? 형님은 서울밤의 황제이십니다. 저깟 경찰차 몇 대가 무슨 대수입니까? 형님이 호텔 귀빈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셔서 전현만 제압해 주시면 짭새들도 함부로 못 덤빌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형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구도진은 거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전화기에 대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그래, 마침 내가 밑에 층에 있으니까 5분만 기다려라. 전화가 끊겼다. 구도진은 마치 강심제를 맞은 듯 부서진 단상을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웠다. 신지안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다시금 병적인 오만함과
곧 복수할 수 있다는 쾌감이 차올랐다. 신지한, 쫄리냐? 구도진이 피투성이 입을 찢어지게 벌리며 악마처럼 웃었다. 넌 너무 오랫동안 꼭대기에만 앉아 있어서 이 세상에 목숨을 내놓은 놈이라는 게 있다는 걸 모르지? 장칠성 형님. 서울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는 무관의 제왕이시다. 그분 밑에는 전부 사람 목숨 서넛은 우습게 날려본 진짜 무자비한 놈들 뿐이야. 내 태양그룹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멀리 있는 물로 가까운 불을 끌 순 없지. 칠성 형님의 식구들이 도착하면 내 그 까만 옷 입은 놈들 200명은 우스워. 난 오늘 회사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널 기필코 길동무로 데려가겠다. 장칠성 형님이라는 이름을 듣자 하객들 사이에서 억눌린 비명이 터져나왔다. 겁 많은 몇몇 사모님들은 아예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 장칠성. 서울 정재계에서도 들으면 간담이 서늘해지는 금기의 이름이었다. 그는 이 도시의 가장 어두운 뒷골목 조직을 장악하고 있었고 수단이 잔인하고 악독하며 윗선과도 아주 단단한 연줄이 있다고 소문난 자였다. 그의 눈에 띄고도 살아남은 자는 없었다. 구도진이 미치다 못해 지분 30%를 그런 조폭 두목에게 넘기려 하다니. 끝났어. 태양그룹 아가씨가 배경은 하늘을 찌르겠지만 원래 용도뱀 구역에선 조심해야 하는 법인데 칠성은 살인도 눈도 깜짝 안 하는 미치광이라고. 구도진이 단단히 미쳤어. 다 같이 죽자고 동기어진하려는 거잖아. 어떻게? 우리까지 입막음 당하는 거 아니야? 공포가 연회장에 급속도로 퍼졌다. 구 어머니는 그 꼴을 보고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다. 방금 전의 절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신지안을 향해 삿대질하며 쌍욕을 퍼부었다. 이 쌍년아, 들었냐? 내 아들 뒤에는 칠성 형님이 있다. 넌 오늘 뒤졌어. 칠성 형님이 오시면 네 얼굴을 다 그어버리고 가장 싼 유흥가에 팔아버릴 거다. 백하늘도 감격하여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구도진을 다시금 숭배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도진씨, 당신이 진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큰일을 할 사람이에요. 이 우스꽝스러운 절체절명의 반격 앞에서 신지아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돌아서서 온전하게 보존된 최고급 가죽 소파로 다가가 우아하게 앉았다. 뒤에 서 있던 비서실장이 즉시 온도가 딱 맞는 명품 찻잔을 그녀에게 올렸다. 그녀는 차를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다. 마치 질 나쁜 서커스 공연을 관람하는 듯한 여유로운 자태였다. 최강우, 그녀가 가볍게 불렀다. 거대한 철탑 같은 최강우가 그녀 뒤에 버티고 섰다. 허리에 찬 권총에 손을 얹은 채 마치 죽은 고깃덩어리를 보듯 차가운 눈빛을 번뜩였다. 밖에 경찰들에게 5분만 대기하라고 전해 구 대표가 든든한 뒷배를 찾았다니 그 뒷배마저 뿌리 뽑아주지 않으면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테니까. 신지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쥔 자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최강우가 귓속 무전기에 대고 낮게 몇 마디를 속삭였다. 그러자 통유리창 밖에 사이렌 소리가 정말로 기적처럼 잦아들었다. 경찰들은 통제선만 쳤을 뿐 그 누구도 강제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 광경을 본 구도진의 마음에 일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는 억지로 불안을 억눌렀다. 그는 경찰이 협상 전문가를 기다리고 있을 뿐 감히 신지안 따위가 서울경찰청에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굳게 믿었다. 허세 부려, 계속 부려봐. 구도진은 이를 갈았다. 칠성 형님만 오시면 네가 그 차를 계속 마실 수 있나 보자. 시간이 1분 1초 흘러갔다. 연회장 안은 구도진의 거친 숨소리와 카운트다운을 세는 듯한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릴 뿐 적막했다. 4분 50초, 띵. 연회장 가장 깊숙한 곳, 평소에는 귀빈 대피용으로만 쓰여 절대 열리지 않는 특수 엘리베이터 문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모든 사람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양옆으로 미끄러지듯 열렸다. 독한 최고급 수제 담배 냄새와
역겨운 피비린내가 순식간에 연회장으로 훅 밀려왔다. 어떤 눈깔템 새끼가 서울 한복판에서 나 장칠성이 동생을 건드려 목숨이 두 개냐. 극도로 오만방자하고 미친 듯한 포효와 함께 어마어마한 덩치에 험악한 인상을 하고 대머리에 흉측한 문신을 새긴 중년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장칠성이었다. 칠성 형님. 그는 입에 담배를 물고 한 손에는 호두알을 굴리며 모든 것을 깔아뭉갤 듯한 잔혹한 눈빛을 띠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검은색 정장이나 문신을 드러낸 50명의 조폭들이 줄지어 나왔다. 이들의 기운은 최강우 수하의 규율이 엄격하고 차가운 기계 같은 요원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들은 진짜 피에 굶주린 야수, 숨기지 않은 광기와 잔혹함을 가진 무법자들이었다. 장칠성이 등장하자 연회장 공기가 십몇 도는 뚝 떨어진 듯 했다. 거물들은 혹여나 이 악귀들에게 엮일까 두려워 우르르 뒷걸음질 쳤다. 구도진은 장칠성을 보자 친아버지를 본 것처럼 박살난 몸을 이끌고 미친 듯이 기어가 장칠성의 다리를 덥석 끌어안았다. 형님, 칠성 형님, 드디어 오셨군요. 저 좀 살려주십시오, 형님. 구도진은 콧물과 눈물을 질질 짜며 소파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신지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바로 전현입니다. 전현이 흥신소를 끌고 와서 제 결혼식을 박살내고 제 손목도 분질러 놨습니다. 형님, 전현 좀 죽여주십시오. 회사 지분은 전부 형님 겁니다. 장칠성은 발 아래 개처럼 엎드린 구도진을 내려다보고는 가볍게 담배 연기를 뿜으며 콧방귀를 꼈다. 추추, 꼬라고는. 걱정 마라. 이 서울 땅에서 나 장칠성이가 서 있는 한 옥황상제가 와도 털끝 하나 못 건드린다. 장칠성은 고개를 들어 구도진이 가리킨 연회장 중앙을 오만하게 응시했다.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진영을 갖추고 총을 든 200명의 검은 정장 요원들이었다. 장칠성은 눈을 가늘게 뜨며 속으로 경악했다. 뭐야, 저 장비랑 진영은? 시발, 저건 최정예 특수부대 수준이잖아. 하지만 그는 이곳이 자신의 구역이고 밖에는 자신의 인맥이 깔려 있다는 믿음으로 크게 당황하지 않았다. 그 다음 그의 시선은 검은 요원들을 넘어 소파 뒤에 버티고 서 있는 최강우에게 꽂혔다. 단 한 번의 시선 교환. 장칠성의 손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던 호두두 알이 툭 떨어져 대리석 바닥을 대구르르 굴러 멀리 도망쳤다. 흉광을 번뜩이던 그의 두 눈이 순식간에 통제력을 잃고 극한으로 확장되었다. 동공이 대낮에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격렬하게 수축했다. 입에 물고 있던 담배마저 자신의 비싼 구두 위로 떨어져 구멍을 냈으나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최강우, 대한민국 지하 세계에서 신처럼 떠받들어지는 존재. 하룻밤 만에 수십 개의 거대 세력을 혼자 평정해버린 괴물. 태양그룹의 가장 끔찍한 궁극의 인간병기, 최강우. 장칠성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정통으로 꽂히는 한기에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과거 어둠의 거래에서 아주 멀리서 최강우의 얼굴을 단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평생 가장 끔찍한 악몽이었다. 그따위 서울에서나 스스로 밤의 황제라 부르는 우물안 조폭 두목 따위는 최강우 같은 괴물 앞에서는 좀 큰 개미 한 마리에 불과했다. 최강우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저 최강우가 저토록 공손하게 소파 뒤에 서서 호위하고 있는 저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장칠성의 시선은 녹슨 톱니바퀴처럼 삐걱거리며 아주 힘겹게 소파 위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여자를 향해 이동했다. 그는 절대적으로 아름답지만 얼음장같이 차가운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최정예 수행비서단들을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은 신지안의 오른손 검지에서 푸르스름한 광채를 내뿜고 있는 사파이어 반지에 꽉 박혔다. 독수리와 지구본. 태양그룹 최고 권력의 상징. 윙. 장칠성의 뇌가 순식간에 펑하고 폭발하며 백지장이 되었다. 호흡이 완전히 떴었다. 그의 두 다리는
뼈가 완전히 뽑힌 것처럼 미친 듯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구도진은 장칠성의 이상 반응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미친 듯이 악을 쓰고 있었다. 형님, 바로 전현입니다. 뭘 망설이십니까? 애들한테 밀어버리라고 하십시오. 저 신비주의나 떠는 미친년을 아작 내버리시라고요. 닥쳐, 이 개새끼야. 귀청이 찢어질 듯한 포효가 연 회장을 흔들었다. 그 어떤 전조도 없이 장칠성은 그 굵직한 통나무 같은 다리를 확 들어 올려 아주 흉악한 앞차기로 구도진의 면상을 정통으로 걷어찼다. 빠직, 소름 끼치는 뼈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안 그래도 피투성이었던 구도진의 얼굴이 완전히 함몰되었다. 3년 전 이미 최강호에게 박살났던 코뼈가 이번엔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렸다. 그는 공중에서 회전하며 벽에 세게 처박힌 뒤 썩은 진흙처럼 미끄러져 내렸다. 연 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심지어 장칠성이 데려온 조폭무리까지 멍하니 굳어버렸다. 칠성 형님? 구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갑자기 반기를 든 장칠성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미치셨어요? 사람을 잘못 때리셨잖아요. 저길 때려야지. 여길 왜 때려요? 장칠성은 구 어머니의 비명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척추가 뽑힌 병든개처럼 갑자기 두 무릎이 푹 꺾이며 쿵 소리와 함께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일자로 꿇어앉았다. 모든 사람의 경악 어린 시선 속에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나무인으로 날뛰던 서울 지하 세계의 두목은 바닥에 깔린 유리 파편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네 발로 짐승처럼 기어 신지안을 향해 나아갔다. 아, 아가씨. 장칠성의 목소리는 음정이 다 엇나가며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얼굴을 바닥에 찰싹 붙인 채 폭포수 같은 식은땀을 흘리며 부들부들 떨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눈깔이 삐어서 아가씨께서 여기서 일을 보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저 장칠성, 하늘의 맹세코, 저 구씨 성을 가진 짐승 새끼랑은 아무런 연관도 없습니다. 저는 방귀입니다. 아가씨, 저를 그냥 방귀라 생각하시고 귀어 내보내 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광경은 구도진의 마지막 남은 희망을 박살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세계관을 붕괴시켰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장칠성에게 목숨을 구걸하려던 구도진은 피바다에 누워 간신히 한쪽 눈만 뜬 채 신지안 앞에서 개처럼 머리를 조아리는 장칠성을 보았다. 그의 뇌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왜? 대체 왜 이러는 건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구도진이 성한 이빨, 몇 개 없는 입을 벌리며 바람 새는 소리로 처절한 비명을 뱉었다. 형님, 내 주식을 다 드렸잖아. 일어나서 전현을 죽이라고. 왜 쫄아? 전현은 그냥 식모. 이 씨발로마 닥쳐. 장칠성이 바닥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구도진에게 달려가더니 미친 개처럼 발로 밟고 차기 시작했다. 이 눈깔대 개새끼야. 넌 뒤지려면 혼자 뒤지지. 왜 나까지 끌어들여. 저분이 누군지나 알아? 태양그룹의 유일한 계승자시다. 대한민국 재계를 눈도 안 깜빡이고 쥐고 흔드는 진짜 신이시라고. 네가 감히 나보고 신을 건드리라고 해? 내가 널 산채로 헤쳐주마. 장칠성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 구도진을 짓밟았다. 오직 이 극한의 폭력을 통해서만이 신지안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고 자신의 파리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구도진은 장칠성의 구둣발 아래서 고통스럽게 뒹굴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육체의 고통은 이미 마비되었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철저히 짓밟히고 으깨지는 그 절망감이 그를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어둠의 권력마저도 신지안의 신분 앞에서는 반항할 용기조차 잃고 즉시 그를 도살하는 칼날로 변해버렸다. 완벽한 차원의 폭격이었다. 딸그락.
신지안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가벼운 도자기 마찰음을 냈다. 크지 않은 소리였음에도 미친 듯이 구도진을 구타하던 장칠성은 그 소리에 즉시 멈칫하고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그 자리에 굳어 부들부들 떨었다. 신지안이 천천히 일어나 사람 형상조차 잃은 채 숨만 간신히 붙어있는 구도진의 고깃덩어리 앞까지 다가갔다. 그녀가 몸을 살짝 숙였다. 과거 자신의 약혼자였던 이 쓰레기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원한조차 없었다. 철저한 무시뿐이었다. 구도진, 이제 알겠니? 신지안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평온했다. 이 세상에서 네가 자랑스러워하는 인맥이니 무법자 조폭이니 하는 것들은 내 눈엔 농담거리조차 안 돼. 내 눈에 보이는 천장이 내 발밑의 바닥일 뿐이야. 구도진은 격렬하게 경련하며 눈가로 탁한 핏물을 흘렸다. 그는 졌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졌다. 역전의 희망조차 가루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의 그 얄팍하고 가련한 자존심은 어떻게든 마지막으로 위안 삼을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그는 흐릿한 시선으로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백하늘과 그녀의 살짝 부푼 배를 바라보았다. 내가 졌어. 하지만 나에겐 아들이 있어. 구도진의 목구멍에서 바람 새는 꺽꺽 소리가 났다. 마지막 정신 승리를 짜내기라도 하듯. 백하늘 뱃속에 있는 건 내 핏줄이야. 나 구도진은 아직 대가 끊기지 않았어. 이 말을 들은 백하늘의 얼굴은 순식간에 죽은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쥐고 필사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눈빛에는 극도의 공포가 어렸다. 신지아는 세상에서 가장 웃긴 희극이라도 들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허리를 펴고 비서실장에게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넘겨받았다. 그게 정말 네 핏줄일까? 신지안의 손목이 허공을 가르자 서류 봉투가 열리며 흥신소가 찍은 고화질 사진 여러 장과 종합병원 직인이 찍힌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눈송이처럼 구도진의 얼굴 위로 우수수 떨어졌다. 구도진은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 얼굴을 덮은 종이 한 장을 움켜쥐었다. 그의 시선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 맨 아래 생물학적 친자 관계 불일치라는 굵은 글씨에 닿는 순간 동공이 극한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사진들을 보았다. 자신이 손바닥에 올려놓고 세기의 결혼식을 올려주겠다고 맹세했던 백하늘이 노란 머리에 촌스러운 문신을 가득 새긴 청담 라운지 유흥업소 종업원의 품에 반쯤 벗겨진 채 누워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진 뒤에 적힌 날짜는 백하늘이 임신했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달이었다. 아, 아니야. 이건 가짜야. 네가 날 속인 거야. 신지우, 날 속였어. 구도진의 입에서 두견새가 피를 토하는 듯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는 텐 고개를 돌려 눈이 찢어질 듯 백하늘을 노려보았다. 백하늘, 가짜라고 말해. 저 새끼 애가 누구 애야. 백하늘은 모든 것이 들통나자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오늘 무사히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막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바닥에 널브러진 구도진을 경멸스럽게 내려다보았다. 구도진, 네가 진짜 무슨 매력 넘치는 재벌 남주인공이라도 된 줄 알았어? 백하늘의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독바른 칼처럼 구도진의 심장을 찔렀다. 난 네 회사가 상장한다길래 호구 하나 잡아볼 생각으로 붙어있던 것뿐이야. 맨날 술떡이 돼서 서지도 못하는 주제에 네가 아들을 만들 수나 있을 줄 알았어? 이 애는 청담 라운지 에이스 중기애다. 남들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주제에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는 병신 새끼. 오늘 꿀 좋게 잘 망했다. 살인보다 지독한 모욕이었다. 이 마지막 칼날은 구도진이 이 세상에 걸고 있던 모든 정신적 동아줄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권력, 부, 자존심, 진실한 사랑, 심지어 혈육까지 전부 가짜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한 한편의 우스꽝스러운 희극이었다. 그는 신지안이 만들어준 무대 위에서 혼자 주인공 병에 걸려 오만하게 발광하던 미치광이
광대에 불과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손으로 그 모든 것을 부수고 가장 비참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아, 구도진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마지막으로 가장 처절한 비명을 내질렀다. 거대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의 중상이 마침내 그의 뇌 한계치를 박살냈다. 두 눈이 확 뒤집히며 내장 조각이 섞인 피를 한가득 뿜어냈다. 몸이 빳빳하게 굳어 몇 번 경련을 일으키더니 완전히 기절해버렸다. 그의 얼굴은 극도로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형태로 일그러져 있었다. 마치 꿈속에서도 끝없는 지옥불에 타들어가는 형벌을 겪는 듯했다. 정말 못 봐주겠네. 신지아는 혐오스럽다는 듯 시선을 거두었다. 이때 통유리창 밖에서 일사불란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연회장 문이 다시 열리고 서울경찰청 최고 책임자의 인솔아에 완전 무장한 경찰 특공대 수십 명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들어왔다. 그러나 연회장 안에 200명 무장 요원들과 난장판을 마주했음에도 경찰들은 감히 총을 뽑거나 대치하려 하지 않았다. 경찰 책임자는 신지한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와 차력 구령과 함께 아주 각 잡힌 거수경례를 올렸다. 신지한 아가씨, 서울경찰청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습니다. 피의자 구도진, 구 회장, 구 어머니는 고의 살인 미수, 독극물 주입, 거액의 업무상 횡령 및 조세 포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백하늘은 범인 은닉 및 분식회계 공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을 받들어 이들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신지아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하면서도 위엄이 넘쳤다. 수고하십니다. 증거는 비서실장에게 다 있습니다. 모든 건 법의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난 저들이 죽길 원치 않습니다. 교도소 바닥이 다 닳을 때까지 처박혀 있기를 원합니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책임자가 큰 소리로 명을 복창한 뒤 손을 크게 휘둘렀다. 전원 체포해. 호랑이 같은 특공대원들이 순식간에 구씨 일가 세 사람과 백하늘에게 덮쳐들었다. 구어머니는 여전히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다. 놔. 내가 미래기술 사모님이야. 내 아들이 대표라고. 너희들이 감히 날 잡아? 특공대원 한 명이 자비 없이 그녀의 뺨을 후려쳤고 치아 절반이 날아갔다. 이어서 차가운 수갑이 철컥 소리와 함께 그녀의 손목을 채웠다. 구 회장은 진흙 덩어리처럼 두 명의 경찰에게 양팔이 결박되어 끌려갔다. 그의 가랑이에서는 오줌이 뚝뚝 떨어지며 역겨운 냄새를 풍겼다. 백하늘은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으나 곧바로 두 팔이 꺾인 채 바닥에 엎어졌다. 그리고 완전히 기절해버린 구도진은 죽은 개를 끌고 가듯 발목이 잡힌 채 거친 혈흔을 남기며 연회장 밖으로 무자비하게 질질 끌려나갔다. 이 과정 내내 장칠성과 조폭 무리들은 구석벽에 무릎을 꿇고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쥐 죽은 듯 엎드려 있었다. 이 태양그룹에 살아있는 염라대왕이 덤으로 자신들까지 치워버릴까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던 구도진은 그렇게 가장 굴욕적이고 처참한 방식으로 자신의 죄악과 허망했던 재벌놀이에 마침표를 찍었다. 연회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공기 중에는 짙은 피비린내가 감돌고 있었다. 하객들은 이제 신지안을 마치 신을 우러러보듯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신지안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눈부신 야경을 등지고 돌아섰다. 원래 그녀의 결혼식 피로연이었어야 할 이 자리는 이제 권력의 최종 심판대가 되어버렸다. 아가씨, 최강우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낮게 보고했다. 여긴 너무 더럽습니다. 옥상 헬기장에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한라산 별장에서 기다리십니다. 신지아는 눈을 감고 높은 곳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지난 3년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알량한 평민의 숨결이 마침내 완전히 흩어졌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동자 안에는 천하를 군림하는 절대적인 냉혹함만이 남아 있었다.
가자. 그녀가 무심하게 말했다. 내 세상을 되찾으러 갈 시간이야. 3년 후. 경상북도 청송, 첩첩산 중의 제1교도소. 이곳은 황량한 오지에 세워진 요새였다. 높이 솟은 철조망과 총을 든 교도관들의 감시탑이 바깥의 번화한 세상과 이 안을 철저히 단절시키고 있었다. 10월의 찬바람이 얼음 칼날처럼 헐벗은 운동장을 핥히며 지나갔다. 극도로 춥고 습한 지하 독방 구역. 공기 중에는 1년 내내 역겨운 냄새와 곰팡내가 가득했다. 어두침침한 전등은 깜빡거렸고 마치 사신이 새는 카운트다운 같았다. 구석에는 악취를 풍기는 시커먼 물체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 물체가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942번. 운동 시간이다. 튀어나와. 교도관이 진압봉으로 무거운 철문을 쾅쾅쾅 내리치며 귀청이 떨어질 듯 소리쳤다. 그 물체가 격렬하게 부르르 떨더니 이내 아주 느리고 아주 힘겹게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왼쪽 손으로 이끼 낀 벽을 필사적으로 긁으며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반면 그의 오른쪽 손, 한때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차고 수백억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휘갈기던 그 손은 지금 소름 돋을 정도로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다. 손목 부위에는 끔찍하게 움푹 팬 흉터가 있었고 으스러졌던 뼈는 교도소 내 의묵과에서 대충 처치한 탓에 억지로 붙긴 했으나 완전히 기형이 되어버렸다. 마치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처럼 가슴팍에 힘없이 매달려 있었다. 구도진이었다. 아니, 한때 의기양양하고 아나무인이었던 구도진의 껍데기였다. 짧디 짧은 3년의 수감 생활은 그를 철저하게 붕괴시켰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반반한 외모는 이제 가로 세로로 얽힌 끔찍한 흉터로 뒤덮여 있었다. 감옥에 들어오자마자 그가 파산시켰던 원수들에게 무참히 그어진 흔적이었다. 3년 전 박살났던 코뼈는 제때 성형치료를 받지 못해 완전히 함몰되어 버렸고 그를 기형 괴물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일방적인 구타로 치아도 절반 이상 빠져버렸으며 갈라지고 뒤집힌 입술 사이로는 탁한 침이 질질 흘렀다. 말귀 못 알아들어? 빨리 안 나와? 교도관이 짜증 섞인 호통을 쳤다. 구도진은 마치 겁먹은 들개처럼 흠친 몸을 움츠렸고 목구멍에서 바람 새는 쇳소리를 냈다. 그는 네 발로 기다시피 철문 쪽으로 기어가다가 구석의 고인 무릉덩이 앞에서 갑자기 멈춰섰다. 그는 무릉덩이 속에 비친 귀신 같은 자기 얼굴을 뚫어지라 응시했다. 탁하고 흐리멍덩했던 동공에 돌연 병적인 광채가 폭발했다. 아니야, 난 942가 아니야. 난 구대표야. 내가 구도진이라고. 그는 갑자기 무릉덩이의 그림자를 향해 신경질적으로 웃어대기 시작했다. 기형이 된 오른손을 들어 올려 이미 떡져버린 머리카락을 미친 듯이 쓸어넘기며 정돈하려 애썼다. 내 회사가 이제 곧 한국거래소에 상장해서 종을 칠 거라고. 내 약혼녀는 어딨어? 신지우 이 쌍년 어디 갔어? 빨리 내 맞춤 정장 다려와. 청담동 수제 명품이라고. 망가뜨리면 네가 물어낼 수 있을 줄 알아? 그는 포효하면서 동시에 더러운 바닥을 미친 듯이 더듬었다.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명품 정장을 진짜 찾고 있는 것처럼. 교도관은 이런 광경이 익숙하다는 듯 콧방귀를 뀌고는 옆에 있던 동료에게 말했다. 저 병신 또 발작하네. 허구한 날 자기가 무슨 대기업 대표라고 망상에 빠져가지고 맨날 지우인지 뭔지 아는 여자 이름만 부르잖아. 들어오기 전에 벼락부자 된 건 맞다던데 건드려선 안 될 초거물한테 덤볐다가 일가족 전체가 아작났다지? 여자교도소에 있는 저 새끼 애미는 빵 쪼가리 반 개 몰래 훔쳐먹다. 맞아 다리가 부러져서 바닥이나 기어다니고 있고 애비놈은 폐지 주우며 돌 나르다 푹 맞아서 하루 종일 똥오줌이나 싸대고 병상에 누워있고. 동료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게 인과응보지.
저 새끼 상간녀 백하늘인지 뭔지 하는 년은 더 웃겨. 징역 10년 받고 안에 들어가서 방장한테 잘 보이려고 매일 속옷 빨고 신발 바닥 핥고 난리 쳤다는데 얼마 전에 몹쓸 병 옮은 거 들켜서 독방이 격리됐어. 죽지 못해 산다더라. 쌤통이지. 교도관은 가래침을 뱉고 다시 진압봉으로 철문을 쳤다. 942번. 안 기어 나와? 오늘 밥 굶고 싶어? 밥이라는 단어를 듣자 굳어진 눈의 광기는 순식간에 생리적 허기로 대체되었다. 그는 개처럼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쿵쿵 떠머댔다. 간수님, 먹어야 합니다. 간수님, 구 대표님 밥 드셔야 합니다. 밥 주십시오. 바로 그때 복도 끝 벽에 걸려있던 낡은 텔레비전의 화면이 갑자기 전환되었다. 원래 나오던 뉴스가 끊기고 엄청난 규모와 극도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재계 생중계 화면이 송출되었다. 화면 속 장소는 대한민국 최고급 프라이빗 호텔의 대회의장이었다. 천장에 대형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뿜어냈고 단상 아래에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에 오르는 대기업 총수들, 국가원수급 경제 고문들,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들이 포진해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극도의 경외심을 담아 중앙의 단상을 우러러보고 있었다. 완벽한 복장의 엘리트 수행비서단과 최고급 경호요원들의 호의 속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군더더기 하나 없이 대한민국 패션 명장이 완벽하게 재단한 순백의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높이 틀어올린 머리 아래로 차갑고 길게 뻗은 백조 같은 목선이 드러났다. 얼굴은 숨 막히도록 아름다웠으나 감히 직시할 수 없는 천하를 굽어 살피는 절대적인 위엄을 내뿜고 있었다. 별빛처럼 차가운 그 눈동자에는 옴기라곤 없었고 오로지 재계 명주를 쥔 무상의 권력만이 깃들어 있었다. 여러분, 여자의 목소리가 방송망을 타고 전국 구석구석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이 음침한 교도소 복도까지 전해졌다. 태양그룹 최고 경영자 신지안입니다. 오늘부로 태양그룹은 국내외 모든 최상위 해운, 정보통신, 그리고 에너지 산업의 완벽한 인수합병을 선언합니다. 핵심 무역망의 70%는 이제 태양그룹이 새로운 규칙을 제정할 것입니다. 단상 아래에서 우레와 같은 아부와 광기마저 섞인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바깥 세상에서는 호풍환호하며 날뛰는 거물들이 지금 신지안 앞에서는 주인의 적선을 기다리는 얌전한 양떼가 되어 있었다. 추위가 서린 어두운 교도소 복도, 굳어지는 TV 화면을 뚫어지라 응시했다. 그의 호흡이 완전히 덧섰다. 만국의 우러름을 받으며 고고하게 서 있는 여왕. 신지우였다. 좁아터진 부엌에서 뽀얗게 바랜면 잠옷을 입고 기름 냄새에 땀범벅이 되면서도 자신을 위해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주던 그 신지우였다. 자신이 약을 먹여 서늘한 폐창고에 버려두고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라며 비웃었던 바로 그 신지우였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푸른빛을 번뜩이는 태양그룹. 최고 권력의 상징. 사파이어 가문 반지가 마치 수천만 볼트의 낙뢰처럼 구도진의 만신창이가 된 뇌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아니야. 아니야. 저건 가짜야. 다 가짜라고. 구도진이 돌연 악귀가 피를 토하는 듯한 가장 끔찍하고 처절한 비명을 내질렀다. 그는 바닥에서 튀어오르더니 쇠창살을 향해 자신의 머리를 미친 듯이 들이받기 시작했다. 신지우, 내려와. 그 자리는 내 자리야. 재계 최고 부자는 내 자리라고. 내 회사 돌려놔. 내 돈 다 내놔. 이 독사 같은 년아. 네가 내 인생을 훔쳐갔어. 쾅, 쾅, 쾅. 이마가 강철에 부딪히는 둔탁하고 공포스러운 소리가 울렸다. 피가 뺨을 타고 미친 듯이 솟구쳐 이빨 빠진 입속으로 흘러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미친 듯이 머리를 터으며 찢어질 듯 포효하고 폭소했다. 그의 두 눈은 인간의 초점을 완전히 잃었고 끝없는 광기와 절망만이 남았다. 화면 속 사람들에게 단 한 번의 눈길조차 적선하기를 아까워하는 저 고귀한 신을 보며
그는 마침내 3년 전 연회장에서 그녀가 했던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내 눈에 보이는 천장이 내 발밑의 바닥일 뿐이야. 아하하하하하. 내가 대표야. 내가 최고 부자라고. 신지우, 가서 내 옷 빨아와. 옷 빨아오라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 교도관이 그의 미친 발악에 놀라 즉시 달려가 전기 충격기로 그를 기절시켰다. 구도진은 피와 오줌이 뒤섞인 바닥에 쓰러져 온몸을 경련했다. 입에는 여전히 흰 거품을 물고 산산이 부서진 환상 속의 헛소리를 신경질적으로 중얼거렸다. 곧이어 달려온 의무관이 상태를 살피더니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뇌신경이 완전히 파괴됐네요. 이 자식,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오만함이 극에 달해 허영심과 권력을 제 목숨보다 더 중시했던 이기주의자에게 죽음은 오히려 해탈이었다. 살려두어라. 이 빛 하나 들지 않는 지옥에서 매일 자신이 헌신짝처럼 버렸던 여자가 닿을 수 없는 꼭대기에 서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게 하라. 그 극한의 후회, 시기심, 그리고 광기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받게 하라. 이것이 진정한 살인보다 지독한 형벌, 능지처참이었다. 같은 시각, 여의도 금융가에 솟아있는 태양그룹 국내 본부 빌딩, 구름 위를 찌를 듯 솟아있는 마천루의 88층 최고급 회의실, 분위기는 빙점까지 떨어져 있었다. 신지아는 긴 회의용 탁자 상석에 앉아 뚜칠로 만든 최고급 수제 만년필을 무심하게 돌리고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의 몸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평범한 인간의 숨결을 철저히 벗겨냈다. 지금의 그녀는 정밀하고 냉혹하며 절대적으로 무자비한 상업계의 심판자였다. 테이블 양옆에는 태양그룹 핵심 임원 12명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신지한 뒤에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은 여전히 사신같이 차갑고 단단한 최강우였다. 지난 3년간 그는 가문의 그림자 호위로서 신지안을 대신해 어둠 속에 숨겨진 수많은 가시덤불을 쓸어버렸다. 미래 기술 파산 청산 후 남은 자녀 기업 인수건에 대해 기획서 꼬라지가 개판이군. 신지안이 1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기획서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종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정적만 감도는 회의실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기획 담당 본부장이 혼비백산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식은땀이 순식간에 등골을 적셨다. 그 찌꺼기 하청업체들은 애초에 우리가 이런 한 푼 들여 인수할 가치조차 없는 것들이다. 신지안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기복도 없었으나 한치의 의심도 불허하는 결단이 서려 있었다. 태양그룹의 자원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쓰는 게 아니야. 법무팀에 통보해 주식 공매도 포지션 발동시켜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미래 기술과 한 번이라도 거래했던 모든 하청업체들을 전부 파산시켜 시장에서 쫓아내. 구도진이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조차 잿더미도 남지 않게 철저히 지워버려라. 아, 알겠습니다, 아가씨. 본부장이 식은땀을 닦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때 육중한 회의실 양문이 열렸다. 체격이 건장한 검은 정장 보안요원 2명이 죽은 개를 끌고 오듯 너댓 명의 사람들을 질질 끌고 들어오더니 광이 나는 대리석 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그들은 옷이 찢겨 너덜너덜했고 피골이 상접했으며 오랫동안 씻지 않아 시큼한 악취를 풍겼다. 그들은 다름 아닌 3년 전 구도진의 권세를 믿고 신지안 앞에서 아나무인으로 굴며 찌질하게 굴었던 구씨 일가의 친척들이었다. 한때 신지안의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알 하나 못 낳는 주제에 공짜 식모 노릇이나 할년이라 욕했던 고모. 구도진 창업 초기 신지안이 내준 식비에서 몰래 돈을 빼돌리다가 나중엔 자재부장 자리에 앉아 미친 듯이 뒷돈을 챙겼던 큰아빠. 그리고 값비싼 도자기를 일부러 깨뜨려 놓고 신지안에게 누명을 씌운 뒤 구 어머니에게 뺨을 맞는 신지안을 보며 통쾌해했던 사촌 동생까지. 3년 전 서울을 발칵 뒤집었던 약혼식 사건 이후 구도진 일가가 구속되고 회사가 붕괴하면서 이 친척들도 모든 불법 소득을 잃었다. 게다가 태양그룹의 법무팀이
끝까지 파고들어 그들의 업무상 횡령과 사기 증거를 모조리 캐냈다. 지난 3년간 이들은 철저히 매장당해 일용직조차 구하지 못했고 명의로 된 부동산과 차량은 모조리 압류당해 빚 갚는 데 쓰였다. 하늘 높은 줄 모르던 행세에서 바닥에 거짓골로 전락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최강우의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이곳에 끌려왔다. 신지우. 아니, 신 대표님, 아가씨. 바닥에 엎어진 고모가 고개를 들었다가 상석에서 눈도 마주치지 못할 엄청난 기운을 뿜어내는 신지안을 보고는 혼비백산하여 그 자리에서 바지에 오줌을 쌌다. 그녀는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쿵쿵 박으며 필사적으로 살려달라 빌었다. 아가씨,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돼지비계에 눈이 멀어 눈깔이 삐었던 겁니다. 제발 바다 같은 아량으로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진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큰아빠도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어와 신지안의 구두 끝자락이라도 잡아보려 했으나 최강우가 차갑게 걷어차 바닥에 나뒹굴었다. 갈비뼈 부러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신 아가씨, 그 돈은 다 구도진이가 가져가라 해서 가져간 겁니다.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때 가족이었던 정을 생각하셔서 제발 고사리 손 들어주시고 우리를 반기라 생각하고 놔주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한때 가족이었던 정을 생각하셔서 제발 고사리 손 들어주시고 우리를 반기라 생각하고 놔주십시오. 큰아빠가 구더기처럼 바닥을 뒹굴며 흉통을 부여잡았다. 사촌 동생은 아예 충격에 말도 못하고 달달 떨기만 했다. 신지안을 쳐다보는 눈빛은 마치 사람을 씹어먹는 악마를 보는 듯했다. 신지안은 위에서 이 가련한 벌레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깊은 눈빛 속엔 분노도, 연민도, 심지어 복수의 쾌감도 없었다. 그저 쓰레기를 치우는 상위 계층의 순수한 혐오감만이 존재할 뿐. 가족? 신지안의 입가에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호선이 그려졌다. 그녀가 가볍게 손을 들었다. 최강우가 즉시 두툼한 검은색 파일 하나를 이 친척들의 얼굴에 던졌다. 과거 너희가 내 식비를 삥땅 치고 내 국에 몰래 알레르기 있는 해물가루를 타고 심지어 내가 39도 고열로 알아누웠을 때 링거 바늘을 뽑아버리고 강제로 한 상 가득 밥을 차리라 시켰던 일. 신지안의 목소리는 타인의 일이라도 말하듯 오싹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 모든 건 짐승한테 물린 셈 칠 수 있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비수처럼 예리하게 빛났다. 너희는 1000만 번 해선 안 될 짓을 했지. 3년 전 미래기술이 도산하기 직전 내가 몰래 넣어줬던 마지막 예비자금 50억 원을 빼돌려 도망치려 했잖아. 그건 태양그룹의 돈이야. 태양그룹의 돈을 건드렸으면 목숨으로 갚아야지. 50억 원이라는 액수를 듣자 바닥의 몇 명은 안색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들은 불법 환전소를 통해 돈을 세탁하여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다.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포식자 앞에서 그들의 가소로운 수작이 투명한 어항 속 개미와 같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너희가 지금 태양그룹에 갚아야 할 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90억 원이다. 신지안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 태양그룹은 잉여 인간도 키우지 않고 대손상각도 남기지 않아. 최강우. 예, 저것들을 남해안 무인도 끝자락에 있는 폐광산 불법 노역장으로 보내. 신지안은 고개를 돌려 그들을 다시 보지 않았다. 현장 감독관에게 전해. 죽지만 않을 만큼 뼈가 부서지도록 노동시켜라. 그 노역으로 90억 원의 빚을 전부 갚는 날, 그때 다시 햇빛을 보게 해줘라. 만약 갱도에서 죽으면 그냥 불태워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남해안 무인도의 불법 노역장,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가장 원시적이고 잔혹한 지옥이었다. 그곳에 간다는 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것과 같았다. 아, 안 돼, 신지안. 이 악마 같은 년, 천벌을 받을 거다. 고모가 완전히 미쳐버린 채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최강우가 데려온 보안 요원들은
그들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고 단숨에 제압해버렸다. 한당 후 마치 도축장으로 실려가는 가축들처럼 그들은 무자비하게 회의실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다. 두꺼운 회의실 문이 다시 닫히자 온갖 욕설과 비명소리가 철저히 차단되었다. 회의실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이사진들은 식은땀으로 이미 최고급 양복의 등판을 흠뻑 적셨다. 그들은 오늘에야 비로소 이 젊은 주인이 한번 호랑이의 이빨을 드러내면 얼마나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결단을 내리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이것이 진정한 재벌가 통치자였다. 벼락과 이슬비 모두 주군의 은혜인 법. 회의 계속하지. 신지아는 다시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마치 방금 전 그냥 파리 몇 마리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 죽인 듯 평온했다. 주요 항만 인수건, 최종 제시가를 들어보자. 3개월 후, 동해 먼바다 공해상. 바다 위를 떠다니는 이동식 성곽 같은 최고급 초대형 유람선이 칠흑 같은 밤과 성난 파도를 가르며 깊은 바다 위를 평온하게 항해하고 있었다. 이곳은 태양그룹이 여는 재계 최상위 전략 모임이었다. 이 배에 승선할 수 있는 자격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 상위 0.1%의 거물들에게만 주어졌다. 여의도의 최고급 금융 지배자, 유서 깊은 재벌가 당주, 그리고 각국 실권을 쥐고 있는 마쿠의 초거물들. 오늘 밤 그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의 이름 앞에 고개를 숙이고 단 하나의 왕좌에 복종하기 위해서였다. 유람선 최상층, 수천 평에 달하는 야외 연회장. 옷깃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향기와 크리스탈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교차했다. 정통 교향악단이 현장에서 우아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음악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틈만 나면 최고 가판으로 통하는 거대한 문을 향해 쏠려 있었다. 찰칵. 특수 경호원 2명이 밀고 당기자 문이 천천히 열렸다. 시끌벅적하던 연회장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담소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같은 1초에 완전히 사라졌다. 콧대 높은 재계 거물이든 아나무인의 재벌이든 일제히 하던 행동을 멈추고 자발적으로 양옆으로 길을 비켜 넓은 통로를 만들었으며 극도로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신지안이 나타났다. 그녀는 복잡하고 거추장스러운 연회복 대신 대한민국 패션 명장이 반년의 시간을 들여 수작업으로 재단한 순백의 맞춤 예복을 걸치고 있었다. 아내는 몸에 완벽하게 밀착되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었다. 머리엔 눈부신 보석 장식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만물을 무시하는 듯한 그녀 눈빛의 광채보다 눈부시진 못했다. 그녀는 마치 신화 속에서 걸어나온 여신처럼 절대적인 권력과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위험을 두른 채 군중 속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반걸음 뒤에는 최강우가 바짝 붙어 있었다. 순흑색의 경호 예복을 차려입고 가슴에 태양그룹 최고 등급의 암금 문장을 단 그는 마치 칼집에서 뽑혀나온 절세의 흉도 같았다. 왕좌에 오른 여인에게 감히 불경을 저지르는 자가 있다면 벼락 같은 파멸을 안겨주겠다고 모든 이에게 무언의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신지아는 시선을 거두고 군중을 가로질렀다. 거물들의 아부 섞인 인사와 경외의 시선에도 그저 지극히 무심하게 고개를 살짝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는 연회장 끝 가장 높은 전망대까지 걸어갔다. 바닷바람이 대양 깊은 곳에 야성적 자유를 품고 불어와 그녀의 순백 겉옷자락을 펄럭이게 했다. 연회장 안의 거물들은 각자의 서열과 등급에 맞춰 줄을 서며 이 세계의 새로운 주인에게 단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는 기회를 조용히 기다리기 시작했다. 신지아는 두 손으로 난간을 짚고 멀리 먹물처럼 검지만 무한한 힘을 품고 있는 망망대해를 바라보았다. 아가씨, 최강우가 소리 없이 그녀 뒤에 다가와 따뜻한 물이 담긴 컵을 건넸다. 바람이 찹니다. 신지아는 물컵을 받았지만 마시진 않았다. 그저 잔의 온기만을 손끝으로 느낄 뿐이었다. 3년의 시간, 모든 원한과 모든 굴욕은 이미 그녀의 절대적인 힘과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구도진은 정신병원 같은 폐쇄 구역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고 백하늘은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고 있다. 그녀를 능멸하려 했던 모든 이들은 영영햇빛을 보지 못할 무인도 노역장에 처박혔다. 과거 패창고에서 약효에 괴로워하며 죽어가던 깊은 절망을 느꼈던 그 신지우는 그 차가운 밤에 이미 죽어버렸다.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사람은 신지한, 태양그룹의 주인이자 이 세계의 규칙을 정하는 자였다. 최강우. 신지한이 불쑥 입을 열었다. 바닷바람 탓에 목소리는 몽환적으로 들렸지만 이상할 만큼 확고했다. 예, 명하십시오. 최강우가 즉시 고개를 숙였다. 영원히 얼음장 같던 그의 얼굴엔 오직 그녀를 대할 때만 숨길 수 없이 흘러나오는 미치광이가 신을 숭배하는 듯한 지독한 경건함이 서려 있었다. 그 사람은 안에선 좀 어떤가? 신지아는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역겨워했다. 최강우는 당연히 그녀가 묻는 대상이 누군지 알았다. 그는 공손히 대답했다. 완전히 미쳤습니다. 매일 환각에 빠져 자신이 주식 상장 종을 친다고 소리치며 삽니다. 교도소장의 보고에 따르면 정신적 충격과 쇠약으로 앞으로 길어야 반년 넘기기 힘들 거랍니다. 반년. 구도진에게 그 남은 반년의 1초. 1초는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아비지옥일 것이다. 신지한의 표정은 더 이상 흔들림 없이 평온했다. 복수를 끝낸 희열조차 없었다. 그저 발바닥의 진흙을 완벽하게 씻어낸 뒤에 청량감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녀는 들고 있던 따뜻한 물을 일렁이는 바다를 향해 천천히 부어버렸다. 마치 과거 3년간의 그 멍청하고 타협적이었던 상처투성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제물로 바쳐버리는 듯했다. 좋아. 그 일은 이걸로 끝이다. 앞으로 내 앞에서 그 세계 사람과 일에 대해선 한 글자도 입에 올리지 마. 더럽거든.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강우가 낮게 대답했다. 거대한 유람선이 귀를 울리는 긴 백고동 소리를 내며 무거운 파도를 가르고 더 깊고 광활한 바다를 향해 나아갔다. 아가씨. 최강우가 고개를 들어 꼿꼿한 신지한의 뒷모습을 보며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태양그룹의 지배권은 완벽하게 안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신지한이 살짝 턱을 치켜들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저 멀리 수평선 너머 어둠을 찢으며 막 떠오르기 시작한 첫 번째 여명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집착은 없었다. 오로지 별빛이 쏟아지는 바다와 끝없는 여정만이 남아있었다. 이전엔 감히 생각조차 못했던 곳으로 신지한의 목소리가 바닷바람을 뚫고 절대적인 통치자의 위엄을 담아 울려 퍼졌다.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러 간다.